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틀째 사전투표가 전국 722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기준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15.7%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5%, 부산 14.9%, 울산 9.3%, 경기 4.8%, 충북 16%, 충남 13.9%, 전북 9.7%, 전남 15.3%, 그리고 경남이 16.9%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국내 발생이 521명, 해외 유입이 22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음악 동호회와 체육시설 등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가느냐,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음악동호회를 고리로 한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해당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지난 1일까지 24명이 확진됐고 어제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랑구 가족과 실내 체육시설 관련 3명, 서초구 텔레마케팅 업체와 관련해 2명의 추가 확진자가 파악됐습니다. 또 관악구 직장, 인천 집단생활 사례와 중구 직장과 관련해 각각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3만 8천여 명이 늘어 누적 95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147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중증 의심 사례는 각 1건이 늘었고 사망 신고 사례는 2건이 늘어 누적 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보면 모든 일상 공간에서 저변을 넓히며 4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 4차 유행이 발생한다면 한정된 의료진의 소진으로 접종에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가느냐,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서둘러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질병청이 1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를 예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조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영업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이번엔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도 500명대 나왔는데 나흘째 500명대죠? 네,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정체돼 있다가 최근 나흘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중시설 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과 지인 간의 접촉이 늘면서 또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때는 수도권의 그 확산 비율이 7대3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전국적인 분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95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2만 6천여 명입니다.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1분기 접종자 중에서 1차 접종 완료율은 85%,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율은 4% 정도 됩니다. 방역당국의 목표는 상반기 내에 1,200만 명 이상의 접종입니다. 네. 일단은 백신 수급 상황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도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1,808만 8천 회분입니다. 이 중에 1분기 도입이 이미 완료된 백신은 269만 1천 회분이고요. 네. 그리고 2분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최소 1,539만 7천 회분입니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 이 외에 얀센, 노바백스 그리고 모더나 백신의 2분기 공급 일정에 대해서도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좀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각국의 백신 경쟁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분기 공급 예정인 화이자 백신의 배분을 두고 유럽연합 내에서 내분이 일어서 유럽연합의 백신 수출 허가제가 강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수출 규제 행정 명령이 시행이 됐고 인도도 백신 수출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백신 수급 상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국내 도입 물량이 공급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당초 계약한 백신 물량이 제때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 대책을 좀 세우고 있겠네요. 네, 이미 확보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도입 시기를 고려해서 철저히 재고를 관리하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 간격을 12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백신의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접종 장소로 운반을 하고요. 또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활용을 해서 네. 한 방울의 백신이라도 아끼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센터를 4월 말까지 시, 군, 구별로 한 개씩 마련을 하고 주말에도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위탁 의료기관 중에 일부는 4월 중으로 앞당겨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4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 그리고 외교부 산업부가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출범을 했습니다. 네. 백신을 빠르게 도입하고 또 제때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11월 전 국민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민예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 전 코로나19 검사나 여행 후에 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을 하라는 권고는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치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동안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해왔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여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DC는 최신 여행 지침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는 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낮은 수준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백신 마지막 접종분을 맞은 지 2주일이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을 가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나 귀국 후 격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돌아올 때 국제선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귀국 뒤 3일에서 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CDC는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DC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백신을 맞은 성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월렌스키 CDC 국장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여행을 권고할지 아니면 권고하지 말지를 언급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최근 늘고 있어 미 방역 당국도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한미일 세 나라 안보수장 회담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필요성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2달여 만에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회의 직후 백악관은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고 한미일 3국이 조율된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기묘하다고 보고 핵 확산 방지 등과 한반도 내 억지력 강화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어 한국의 이산가족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선 이번 한미일 안보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견제하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백악관이 오는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와의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반도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영역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남다른 감회를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73번째를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지난 2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열린 추념식입니다. 서우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정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군경의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의 사죄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가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2,100여 명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진실규명과 피해자 배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추가 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한 감회를 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 후 행방불명된 오빠. 할머니는 그렇게 홀로 남아 끼니 걱정에 공부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도 못했다며 이제 반 가슴은 풀어졌다고 하십니다. 문 대통령은 4.3 트라우마 센터를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승격해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피의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형사들에 둘러싸여 경찰서를 나옵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25살 남성 김모 씨가 어제 저녁 8시간이 넘는 수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자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스토킹했다는 거 맞습니까? 어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 씨는 오늘 오전 다시 소환돼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 또박또박 대답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상대로 처음으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 방식을 볼 때 면밀한 범죄 심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인 큰딸을 대상으로 꾸준히 스토킹을 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여러 번 찾았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아파트 CCTV에서 김 씨가 범행 당일 승강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사실도 확인한 만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현장 검증 여부와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음 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저스틴 비버가 소속된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을 인수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의 더 많은 활약은 물론이고 다른 국내 가수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미국 거물급 제작자 스쿠터 브라운의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합니다.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84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블랙 아이드 피스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음반, 영화, TV쇼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파트너십을 통해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국내 그룹뿐만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등 소속 가수들의 음반 제작, 매니지먼트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 기업은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긴밀한 협업으로 고도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고, 브라운 대표도 이번 파트너십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하이브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음악 산업 확장에 첫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더 많은 활약은 물론 다른 국내 가수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10월 코스피 상장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음악 산업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날씨입니다.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전남 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